예, 오늘은 선무당 장구 나무라지 마라라는 제목을 제가 뽑았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문법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용 찍기 위주의 문법의 공식을 만들어서 많이 활용해 왔습니다. 문법 그 자체는 신성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법의 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 저책에서 서로 인용하는 추억의 문장, stop smoking, stop to smoke 같은 거 등등 문법 책에는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 문법이라는 제목으로서 이렇게 배우지만은 실제 나중에 남는 것은 문법 지식도 배우고 플러스 알파로 생활 영어 표현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소리 영어 영역은 어쩔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듣기, 말하기, 이거는 또 다른 영역으로서 익힐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절대 무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문법의 틀 속에 넣어가지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오고 이렇게 무조건 틀 속에 넣는 것.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have 동사 다음에 사람 목적어가 오면은 동사 원형이 나오고 have 동사 다음에 사물 목적어가 나오면은 과거 분사가 나온다 라고 문법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맞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것보다는 그 목적어가 사람이건 사물이건 간에 받는 힘의 수동이냐 능동이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이 오느냐 과거 분사가 오느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은 영화 벤 허에서 보면은 나중에는 그 찰턴 헤스턴 그 벤 허의 의붓 아버지가 되는 그 집정관에게 벤 허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배에서 왜 부하들을 시켜서 저의 이 사슬을 발에 묶인 이 사슬을 풀어주라고 하셨나요? 라고 그럴 때 Why did you have me unchained?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Have me unchained. 우리가 배웠던 그 문법 공식에 의하면 틀립니다. 그러나 me unchained 누군가가 풀어준 겁니다. 일단은 unchained가 맞습니다. 그 힘의 방향이. 이런 것도 하나의 공식이라면 공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have 다음에 나올 때 have는 영어에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동사입니다. have 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나오고 그 힘에 받는 방향에 따라서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원형이냐 동사 원형이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문법이 왜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표현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법을 배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어민들과 매일 어울려서 또는 외국에 가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 특히 외국에 가서 몇 년 살면 영어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상당히 외국에 한 6, 7년 정도 살았습니다만은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영어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아쉽지만은 영어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문법이 필요한 것만은 확실히 맞는데 너무 거기에 맹신을 하다 보면은 문법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성문종합영어, 정보통종합영어 한 것만 달달달 외우면은 우리는 영어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표현해내고 알아듣고 글로 쓰고 네 가지 영역을 다 고루 습득을 했느냐 하면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 여러분 영어 왜 배웠습니까? 계속 찍기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영어 배우시는 겁니까? 어느 정도의 문법 독해 능력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문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CNN 뉴스를 듣는다든지 또 외국인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외국인과의 그 거래를 한다든지 등등 할 때 영어가 문법에만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리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법 한 3, 40%, 소리 영어 한 3, 40%, 나머지 또 한 3%, 30% 정도는 소리 영어의 영역입니다. 듣고 말하는 리스닝과 스피킹의 능력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게 제가 이 시리즈를 여는 목적입니다. 문법이라는 제목, 특히 제가 귀납적 영문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 문법 이 과정을 따라오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절로 문법 내용도 익히고 생활 영어 표현도 익히고 또 제가 종종 가면서 듣고 말하기 영역도 설명을 같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종합적으로 정말 종합 영어를 만들자. 영어를 종합적으로 인티그레이션 해 나가자. 이런 목표로 제가 오늘도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그 선무당 장구 나무라지 말고 문법 그 자체를 욕만 하지 말고 문법 필요합니다. 소리 영어 영역도 필요합니다. 또 생활 영어 영역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이 시리즈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마스터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제 전공 분야인 온톨로지라는 기법을 여기서도 동원을 할 겁니다. 하나가 나오면 계속 다른 설명을 쭉쭉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